어떤가요?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음. 결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산가분들 자녀분들 중에 제과 제빵 기능사는 없다. 커피숍 제발 그만. 두 번째로 좀 사이즈가 있고 부동산까지 같이 주고 싶다 그러면 전 그분이 이제 어떤 모델을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게 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딱 봤는데 구조가 잘 나와요. 이게 정말 나이스합니다. 최근에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뭐 절세 수단으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음. 이렇게 행간에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음. 절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된다. 저는 이거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이게 어떤 블로거분이 글을 써서 이게 아. 막뭐 몇백억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음. 하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나갔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그런 뉴스를 보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마케팅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가 절대 안 된다라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또 연락이 오셔서 왜 안 되냐 하니까 아니 이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10년에서 15년간 그러면 자녀가 빵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산가분들 자녀분들 중에 제과 제빵 기능사는 없다. 물론 뭐 딸 수는 있지만 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제과 제빵은 다 인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직접 운영을 한다? 해보셔라.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F&B라고 하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음식이나 그다음 음료수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방을 통솔할 수 없다. 내가 거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거의 100중 100은 망합니다. 이게 중화요리 생각해 보시면 사장님이 주방에서 웍을 못 잡는다? 거의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핵심 코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베이커리 카페도 마찬가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터무니없는 수치를 줄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러게 안 된다. 그래 말씀드리죠. 그래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뭐 근거라는 게 있을 텐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상속 맞습니다. 관련해서 뭐 가업 상속 공제 뭐 이런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때요? 네, 맞아요. 가업상속공제라고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대중 많이 받죠. 뭐 기술과 고용 유지하면서 세대 간 승계한다. 조건이 그러면 있으니까. 예. 조건이 좀 이제 타이트하긴 한데 그러면은 뭐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드라마틱하기는 한데 사실상 이게 그 논문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가 1년에 한 150건 신청하거든요. 70%가 요건을 못 지켜서 다시 추징당해요. 추징. 예.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풀어낸다 그러면 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나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 그러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 저도 고객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자녀한테 그럼 그거 시키실 거야 하면 아니 절대 안 시켜. 이거 너무 힘들고 노가다다. 정말 새벽같이 와가지고 계속 빵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만 보면 그러게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부동산 절세용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가업을 정말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녀도 그 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사람만 진짜 가능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제가 궁금해졌는데 이게 보통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수도권 외곽이나 뭐 지방에 있잖아요. 네. 큰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크게 짓는 건데 네네. 그 어떤 부분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재산을 네. 그걸 이 통해서 받는 건가요? 부동산이 가장 고가일 거잖아요. 그 네. 운영을 할 때. 근데 부동산이 제과 제빵 말 그대로 베이커리 카페를 하기 위해서 이 자산 가치가 아주 높으니까 그걸 너가 승계 받으면 그 아주 고액의 부동산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럼 건물 뭐 땅 포함해서 맞습니다. 이제 재반 시설이랑 전부 다.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뒤에 유사한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론 100평이 넘어가는 베이커리 카페 전국에 150개도 안 돼요. 그것도 2019년도엔 10개도 안 됐어요. 그게 조금 늘어난 건데 그래서 한 분이 진짜 진심으로 컨설팅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컨설팅 짜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자녀가 정말 이걸 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자녀분이 공교롭게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가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근데 운영은 보통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첫 번째로
선생님의 자녀만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제과제빵 이런데 베이커리 카페 음. 가보셨지만 이거 빵 만드시는 제빵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막 직원들 10명에서 뭐 15명씩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약간 교회로 남아가면 그분들 근무 환경이 어떠냐면 주 5일간 일하고 이틀간 서울 가고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좀 있다가 와, 나 이거 못 하겠어. 이 시골에서 못 하겠어. 막 그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생각해 보면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 그치. 파는 데도 많잖아요. 대부분 또 여기 왜 카페가 있지? 어. 이런 데가 많잖아요. 의외로 자연 경관이 좋은 데 많잖아요. 어.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 시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네. 하루 종일 눈 떠가지고 빵만 만들고 이러잖아요. 야, 나 이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어려워요. 유지가 어렵구나. 네, 생각보다 그 인력을 쓴다라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운영자가 뭐 말씀하신 오랫동안 어떻게 버텨서 뭐 10년 이상 채운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제 근로자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그래서 근로자 유지 조건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게 언제 많이 무너졌었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 근로자를 많이 쓰는 사업에 대해서 승계하는 거는 조금 꺼려해요. 코로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는 세금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업체가 뭡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는 매출 막 400억 하던 기업이 갑자기 20억으로 떨어진 것도 봤었어요. 와, 저러게 될 수 있구나.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자분들도 뭘 깨달았냐면 물론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이슈도 있지만 야,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쓰는 게 힘들어졌을 때 사업체가 그냥 붕괴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다음부터는 조금 고민해봐라. 그걸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국세청도 이 베이커리 카페 실태 조사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했었습니다. 1월 25일 날 했었었는데 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베이커리 카페는 그러면 아니 그냥 커피 전문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커피만 내리고 빵은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그냥 팔면 되잖아. 그쵸. 예. 그런 우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업종이 안 된 업종이요. 커피만 내가 만들면 가업상속공제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창업자금에 따른 뭐 증여세, 과세특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되는 업종이 예. 있구나. 예.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은 커피 업종이라서 안 되는 거고 베이커리 내가 직접 빵을 직접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이게 음식점업에 속해요. 음식점업은 돼요. 말 그대로 내가 갈아 넣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그 케이스예요. 자녀를 줬어요. 근데 아빠가 몰래 경영해. 결국은 아빠가 익숙한 거예요. 되게 가능성 네, 있는 되게 말씀이네요. 가능성 있는 네. 건데 여지없이 잡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그거 잡아내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로 가요.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 실제 운영하는 거 진짜 어렵다. 제가 그분들의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랑 실제 운영하는 거랑 직원 수랑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다시 여쭤봐요. 이거 쉽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러시구나.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대체 뭘 해야 되냐, 불의 이전을 위해서 맞아요.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네. 소규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이 연결되지 않은 걸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 뭐 프랜차이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음식점업을 개업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엮는 게 두 가지예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말 그대로 자녀 창업하는데 돈 주면 5억 원까지는 세금 0원이에요. 5억 원까지 5억 원까지. 공제해줄게. 그다음 5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50억 원까지는 얼마냐면요, 10%의 세율밖에 안 매겨요. 그러니까 50억 주면 세금이 증여세가 4억 5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마음껏 창업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음식점업도 되고 자녀가 뭐 다른 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자녀가 창업해서 뭔가 일으키는 게 더 낫다라고 비춰지면 이거 해봐라. 왜냐하면 요즘은 점점 취업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취업하고 나서도 사실 막 뭐 AI의 역습이니 막 이러잖아요. 제 업종에서도 그런 게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창업을 가르쳐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자산가분들 많이 만나면서 느꼈는데 금수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럽지 않아요. 사업자 수저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생각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거랑 하나 더 엮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세금을 100%로 깎아줘요. 근데 지역이 좀 중요해요. 어쨌든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창업하게 한 다음에 5년간 번 돈에 대해서 세금 0원. 이러면 괜찮잖아. 번 돈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자녀가 번 돈에 대해서 음. 청년이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이다. 그러면 5년간 100% 감면. 세금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 개가 나이스한데 그게 조그만 규모는 저는 음식점 이런 것들 좀 추천드리고 네. 커피숍 제발 그만. 네, 커피숍은 제가 뭐 커피숍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폐업률이 높아요. 운영이 쉽지가 않고. 근데 두 번째로 좀 사이즈가 있고 부동산까지 같이 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세차장. 세차장. 네. 네. 예, 제가 최근에 세차장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모델을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게 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딱 봤는데 구조가 잘 나와요. 이게 정말 나이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세랑 관련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 네네네. 첫 번째로는 세차장은 인력이 안 들어가요. 아까 베이커리 카페랑 가장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시더라고요. 좀 요즘은 이제 기스 안 나게 좋은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좋은 걸 스팀으로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돌리는 직원이 한 명만 서 있으면 되는데 네. 대부분 대학생 알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해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눌러주고 누르고 돈 받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멈춰주고 요것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가세요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인력비가 엄청난 고급 인력이거나 여기에 휘둘리는 인력이 아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사실 주방장에 휘둘릴 수 있는데 그쵸. 그런 게 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나와서 그 차를 닦아주는 세차장도 있지만 요즘은 본인이 세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직접 내 거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풀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자기 차를 소중하게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정비 도구만 잔뜩 이렇게 주면 그래서 칸만 주면 알아서 세차.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충전도 하고 뭐 그런 것만 딱 제공을 하면 되니까 인력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치를 잘 잡는 거예요. 네. 항상 핵심은 위치를 잘 잡아서. 네. 근데 그 위치를 뭐 예를 들어 신도시인데 이제 세대가 점점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 부지를 사주면 그 부지 살 때 창업자금 증여해줘서 부지 살고 세차장을 운영을 한다. 창업자금 지원한 걸로 자녀가 부지도 사고 세차장도 세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부지 사서 세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50억 받아가지고 세팅을 하고 네. 물론 대출 더 받아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우선은 증여세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5년간 세차장의 수익이 100% 감면. 이건 괜찮네.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인 말 안 하는데 요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부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세 번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에서 창업자금 줄 때 증여세 적게 내고 5년간 세금 안 내는 게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부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네. 다 자녀 거다. 다 자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거 해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꼬마 빌딩 해줘야지 하는데 아니 요즘 임대차 말 그대로 공실나면 그거 어떻게 메꾸냐. 자녀분이 그거 메꿀 수 있냐. 결국 가격 후려치기 아니냐. 물론 세차장도 리스크가 있겠죠. 공실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겠지만 요즘 보면 뭐 구독 서비스도 있고 많으니까 그런 거 믹스하면 나쁘지 않다. 세차장도 직접 운영해야 되나요? 맞아요. 운영은 직접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직접 운영. 근데 이제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운영하는 게 난이도가 엄청 높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구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그런 뭔가 좀 물론 이제 다양한 또 업종이 있겠지만 또 해보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세팅하기 쉽더라.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부의 이전 또 절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저도 고객분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세차장 케이스도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는 제가 나오자마자 이건 안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알아보시고 다 같이 이제 체크해 볼 사항 있으면 그런 것들도 더 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부의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중물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에 상속세 줄인다는 차원에서 항상 좀 미리미리 좀 생각해서 마음을 좀 열고 자녀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